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전계는 가장 안정적이고 에너지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나번입니다.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분포의 전개. 2번 1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수는 몇 개인가 입니다. 2번에 보세요.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1암페어는 몇 개? 1초 동안에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흐르면 1암페어라고 했죠. 그러면 1마이크로암페어는 마이크로암페어가 얼마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따라서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면은 얼마가 된다? 6.24 곱하기 10의 12승계가 됩니다. 1암페어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것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답은요. 3번 간격 D미터의 평형판 도체에 V볼트의 전위태가 주었을 때 음극 도체판은 초속도 0으로 출발한 전자 E쿨롱이 양극 도체판에 도달할 때 속도는입니다. 지금 뭐냐면 V볼트와 E쿨롱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할 때 에너지는 EV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얼마가 된다? 얼마? m분의 2EV분의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5.93 곱하기 10의 5승 미터 퍼 세커가 된다. 그래서 요것 공식이나 요 수치 꼭 좀 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5.9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루트 V 빼졌죠? 루트 V가 됩니다. 계속해서 4번 전개의 세기가 E인 균이란 전개 내에 전자가 받는 힘은 뭐예요? F죠, F인데 전자가 받는 힘은 전자의 전기량은 뭐예요? 원래 F는 뭐예요? Q인데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을 E라고 하죠. E. 따라서 E입니다. E.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은 크기는 E이고요. 방향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개 방향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의 극성은 마이너스라고 했죠. 전자의 극성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받는 힘은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니까 전개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전자는 음극이니까 플러스 쪽으로 발생하고 그가 원자 핵은 어떻게 마이너스 쪽으로 발생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힘의 방향은 전개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5번 보세요. 진공 중에 20 마이크로 쿨롱 Q1은 2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쿨롱 Q2는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얘는 플러스 전하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다.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 1.2m의 간격으로 거리 R은 1.2가 됩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과 작용력은 어떻게 되는가? 뭐예요? 쿨롱의 힘이죠. 간단하게 쿨롱 힘 F는 얼마다? F는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에서 지금 문제에서 진공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4파이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맞죠?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R은 1이고요. 이렇게 대입하면 이 값이 얼마다?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1.2의 제곱입니다. 1.2의 제곱. 그리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마이너스 3.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 네. 그러면 마이너스 답은 얼마다? 0.4가 됩니다. 0.4 뉴턴. 네.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당기는 힘,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따라서 0.4 뉴턴의 흡인력이다. 5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라번. 네.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볼게요.
전 P에 1,2,3이에요. 1,2,3. Q와 2,0,5예요. 일단 4 곱하기 15 마이너스 5승 콜론과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5승과 마이너스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 콜론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Q1, Q2겠죠. 이럴 때 P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1,2,3이요. 얘가 1이고요. 2고요. 3입니다. 그래서 얘가 1,2,3이에요. 그 다음에 2,0,5 2,0,5면 요점이에요. 요점. 그럼 보세요. 이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거리를 구하면 보세요. 1에서 2짜리는 마이너스 1이죠. 2에서 0까지는 2 차이죠. 그 다음 3에서 5까지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거리를 구하면은 얘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거리가 3이에요. 거리가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 F는 어떻게 구한다?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에서 여기 R에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값은 스칼라 값이죠. 즉 크기만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기를 보시면은요, 보기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게 아니고 보기의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보기가 벡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벡터로.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벡터의 형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네. 벡터 한번 봅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벡터는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벡터는 크기 곱하기 방향인데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라고 했죠.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1장에서요. 1장 벡터. 그러면 크기는 앞에서 한 것처럼 구하면 됩니다. 크기는 얼마? F는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 이렇게 크기는 구하면 돼요. 크기는요. 근데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단위 벡터. 그래서 여기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를 구해서 곱해줘야 된다. 그럼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지금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죠. P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P에서 Q를 빼는 겁니다. P에서 Q를 빼면 얼마요? P에서 Q를 빼면 얼마?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I. 2에서 0 빼니까 얼마? 2J. 3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네. 길이 L이, 거리 R이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놈의 크기가 이렇게 되니까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된다? 요놈의 크기, 요 크기 얼마요? 크기 얼마?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니까 요거 앞에서 했지만은 3이었죠. 맞죠? 3. 얼마? 3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2J. 플러스 3분의 2J 마이너스 3분의 2K가 요것이 단위 벡터라는 겁니다. 요것이 단위 벡터.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벡터인데 그 힘 F는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입니다.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요. 크기는 앞에다 얼마였다? 4파이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거리가 3이었죠. 3의 제곱 곱하기 얼마? 지금 Q1이 얼마야? 4 곱하기 15 마이너스 5승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마이너스 4승 곱하기 단위 벡터 얼마에서 단위 벡터 다시 하지만 3분의 1에 얼마?
마이너스 I 플러스 J 마이너스 I 플러스 2J 마이너스 2K라는 겁니다. 2K. 그럼 이 값을 계산하니까 얼마였나? 8이었죠. 8. 맞죠?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다시 마이너스 8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J 플러스 2I 플러스 2J 마이너스 2K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에 2J 마이너스 2K.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어요. 3분의 8에 I 마이너스 2J 플러스 2K가 된다. 이걸 집어넣으면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3분의 8에 I 마이너스 2J 플러스 2K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벡터를 보기에서 벡터로 물었느냐 스칼라로 물었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6번 문제는 우리가 불행하게도 벡터로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크기 따로 구하고 단위 벡터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해서 답을 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연습을 할 때는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수록 실력 향상 문제로서는 더 괜찮죠. 이런 문제가. 예. 그래서 6번 문제 답이 가가 됩니다. 가.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보세요. 점자와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 F일 때 점자가 Q수를 놓을 경우 Q1과 Q2 사이의 쿨롱의 힘은 F'입니다. F' 관계를 옳은 것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Q1이 있어요. Q1. Q2가 있어요. 얘가 거리 R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얼마요?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죠. Q1, Q2입니다. 그럼 여기에 Q3가 있어요. Q3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다?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힘을 결정하는 것은 보세요. Q1, Q2나 거리나 유전율이에요. 유전율인데 Q3 얘가 있다고 해서 뭐 유전율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Q1, Q2의 값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작용이나 이 사이에 작용한 힘은 새로 생기겠죠. 하지만 원래 있던 이 두 개 사이의 힘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봅니다. 전이가 EX 플러스 5 YZ 플러스 3에서 2,1,0에서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는 뭐요? 전개의 세기 우리가 뭐요? 2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죠. 맞죠?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따라서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합니다. 얼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얼마? 요거 V 플러스 I 붙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요거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저거 K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에 요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죠. 2. 2X니까 2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I 플러스 요것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없고 요거 얼마? 5Z죠. 5Z. 5ZJ. 요것을 막 Z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요거 Z 없고요. 요거 Z 얼마? 5Y K가 됩니다. 맞죠? 여기에 X는 이 Y는 얘가 X고요. 얘가 Y고 얘가 Z죠. X에 2, Y에 1, Z에 0을 대입하면은 뭐요? 얼마? 마이너스 2I고요. Z는 여기가 얘 없어지고요. Y가 1이니까 얼마? 5K가 되는 거죠. Y가 1이니까 5K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죠.
여기 처음에 전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얼마?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5k 해서 답은 다가 됩니다.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5k.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라디언트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부호는 전부 마이너스가 됩니다. 답은 답은이요. 답은. 계속해서 9번 문제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예, 봅니다. 중공도체의 중공부에 전하를 놓지 않으면 외부에서 준 전하는 외부 표면에만 분포한다라고 했죠?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합니다. 이때 도체 내의 전개는 얼마요? 도체 내는 0이다 하는 겁니다. 도체 내의 전개는 0이다. 네. 자, 요거 간혹 말씀드리는데요. 이 산업기사에서 있죠. 산업기사에서 예. 이 산업기사 자기약이요. 기사도 가끔 있지만 보기에 0이 있으면 이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한 60% 이상입니다. 예. 예전에 한때는 한 70%까지 됐는데 약간 떨어졌어요. 한 60% 정도 됩니다. 보기에 0이 있으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 그러니까 무조건 0을 하지 마시고 보기에 0이 있는데 아리송하다. 그랬을 때 찍으실 때 괜히 딴 거 찍지 마시고요. 아리송할 때 있죠. 확실히 아는 거 그냥 쓰시고 아리송하다 하면 정말 모르겠다. 찍어야 되겠다 할 때 0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대전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대전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전하 밀도는 전개의 세기가 똑같아요. 뾰족할수록 전개가 많다. 뾰족할수록 전하가 많다. 뾰족하다는 것이 뭐다? 공률이 크다는 겁니다. 공률이 크다? 혹은 공률 반경이 작다. 이렇게요. 공률이 커지면 전개의 세기는 커집니다. 공률이 커지면 커진다가 됩니다. 요거 해설에 있죠? 도체 표면이 뾰족할수록 전하가 모이게 되므로 전개의 세기가 크다. 뾰족하다는 것을 공률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11번. 전위가 VA인 A점에서 Q쿨롱의 전하를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Lm 이동시킨 점 P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단 E는 일정하다고 합니다. 보세요. Q쿨롱 있어요. Q쿨롱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예. 보세요. 여기에 P점이 있는데, 여기 P점이 있어요. P점이 있는데, 이 점의 전위를 VA라고 합니다. 이 점의 전위를 VA. 잘 보세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요런 문제에서도 있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결 나으실 겁니다. 전개가 이렇게 오는데,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E를 Lm 옮겼습니다. Lm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Q라고 할게요. Q. VQ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전위가 커졌냐 작아졌냐 하는 겁니다. 전위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전개와 반대 방향 거슬러 올라가서 보세요. 얘가 전위가 무한대입니다. 맞죠? 무한대에서 10, 20, 30에서 점점 전위가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VA란 점에서 더하기 V는 EL이죠. EL, ER이죠. V는 ER, EL. 맞죠? 따라서 E 곱하기 L만큼 전위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커졌다. 따라서 답은 나번이에요. 나번. 우리가 아시죠? V는 ER인데 여기서 R 대신에 L을 쓴 겁니다. L을요. EL이 됩니다. 12번 볼게요. 12번. 간격 3m인 보세요. 간격이 뭐라고? D는 3이에요. 3이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4쿨롱포 메타 제곱입니다. 지금 보세요. 4쿨롱포 메타 제곱. 여기서 얘가 뭔지 몰라요. 그 단위를 보세요. 4쿨롱포 메타 제곱을 단위를 쓰는 건 뭐다? 면적한 밀도 시그마 혹은 전속 밀도 D가 되죠. 맞아. D가 됩니다. 전위차 V는 얼마나? V는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V는 얼마예요? 원래 ER이죠. ER에서 간격이 D가 있어요. ED입니다. ED예요. 그 다음에 D는 엡실론 E죠. D는 엡실론 E입니다. 그러면 E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E는
엡실론분의 D 곱하기 D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지금 여기에 간격 3m의 무한 평면 도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4쿨롬/m 제곱에 전하를 줬을 때 두 도체간 전이차는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엡실론은 말이 없죠? 만약에 유전체다 그래서 엡실론 R 있죠? 비유전율이 있으면 무조건 명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엡실론 R이 없으면은 공기중으로 보시면 돼요. 없으면 공기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36파이분의 12-9승 곱하기 얘가 얼마요? 전성 밀도가 4 곱하기 간격 D가 3이에요. 3. 그래서 36파이분 12-9승분의 4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1.36 곱하기 10에 12승 볼트가 됩니다. 12번에는 답이 라번이에요. 라번. 13번 봅니다. 13번. 어느 점전하에 의해 생기는 전이, 점전하는 구전하죠. 점전하에 의해 생기는 전이 얼마? 4파 엡실론 R분의 Q입니다. 여기에서 전위가 2분의 1이 돼요. 얘가 2분의 1이 되면 분모가 2배가 돼야 되겠죠. 맞죠? 이 값이 반이 되려면 분모가 2배가 더 커져야 됩니다. 이때 거리를 몇 배로 하는가? 거리가 몇 배? 얘가 2R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2배 떨어지니까 야, 전위는 전체적으로 2분의 1이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리는 2배가 된다. 거리가 2배가 되면 전위는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14번. 반지름 A미터 되는 구도체. 똑같이 구도체입니다. Q쿨럼이 전하가 주어졌을 때 이구의 중심에서 OA 되는 점의 전위는 13번과 똑같죠? V는 4파 엡실론 R분의 Q예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였다? 반지름이 A였는데 거리가 OA예요. OA. 얼마요? 대입하면 5, 4, 20이니까 20파 엡실론 A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다번이 돼요. 다번. 네. 여기에서도 지금 유전율, 비유전율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로 보는 겁니다. 뭐냐? 비유전율이 1이다 보고 안 가르쳐주면은 그냥 공기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15번입니다. 15번. 공기중에 0.1 곱하기 15-6승 쿨럼의 점전하 Q가 얼마다? 0.1 곱하기 15-6승이에요. 거리 A는 1, B는 2에 있는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냐? 이거 뭐라고 했어요? V는 4파 엡실론 A분의 Q에서 전위차니까 두 점의 전위를 빼면 됩니다. 4파 엡실론 B분의 Q가 돼요. 그럼 얼마다? 4파 엡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됐죠. 그럼 지금 여기 공기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요? 9 곱하기 10의 9승. Q값 얼마?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얼마? A분의 1 1m 2m죠. 1분의 1에서 2분의 1 빼야 되죠. 가까운 데서 먼데 빼면 됩니다. 2분의 1을 빼고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450m가 450V가 나옵니다. 450V. 너무 공식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전위의 공식에서 즉석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15번에는 답이 다번이고요. 16번 봅니다. 16번. 원점에 0.4 마이크로 쿨럼이 있을 때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문제를 풀잖아요. 풀면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실제 문제를 봅니다. 보고 조금 그림을 꼭 공식이 생각 안 난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더 확실하게 한번 봅니다. 지금 원점에 0.4 마이크로 쿨럼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0.4 마이크로 쿨럼이 있습니다. 그럼 두 점 4,0,0,0 여기 뭐요? XY Z죠. X가 4,0,0,0입니다. 그 다음에 0,3,0 Y가 3이죠. 0,3,0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전위차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한 것처럼 구전이가 있을 때 구전화 점전화에서 이 점에 의한 전이 가까운 데서 이 점에 의한 전이 먼 데를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똑같습니다. V는 4파 엡실론분의 Q에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얼마에서 4파 엡실론은 지금 말 없으니까 공기 중이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승. 네. Q가 얼마냐? Q가 0.4 마이크로죠.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 다음에 큰데 지금 작은 데서 큰 거 뺍니다. 얼마?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요. 그러면 답이 300이 나옵니다. 300이 됩니다. 16번이었고 계속해서 17번 갑니다. 17번. 예, 이런 문제는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볼게요. A, B, C예요. A, B, C입니다. A는 B는 A, B는 B, C는 1이에요.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니까 얘는 얼마? 얘는 2가 되죠. 2입니다. 일단 동일하게 1 마이크로쿨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 마이크로쿨롱, 여기에도 1 마이크로쿨롱이 있습니다. 이때 C점의 전위는입니다. VC는입니다. VC는 이거 보세요. 지금 15번이나 16번 문제는 하고는 틀린 겁니다. 15번이나 16번 뭐냐면 전위 차를 구하라고 했죠. 전위 차를. 맞죠? 그래서 전위 차를 구할 때는 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보세요. 요놈에 의해서도 전위가 발생하고 요놈에 의해서도 전위가 발생해요. 이때는 우리가 도체계에 의해서 3장에서 은밀하게 하는데 도체계에서는 이 점에 의한 영향이 있고 이 점에 의한 영향이 있을 때 전체 전위는 이 점에 의한 전위 더하기 이 점에 의한 전위가 됩니다. 따라서 VA와 여기에 의한 것과 B에 의한 것을 더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4파 엡실론분의 Q에 얼마? 요거 얼마요? 2분의 1 더하기 요거 얼마? 1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의한 전위 더하기 여기에 의한 전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파 엡실론 공기 중이라 보면은요 얘가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 다음에 Q가 얼마요? Q가 둘 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분의 1, 1분의 1. 예.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을 하면은 답이 13.5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옵니다. 13.5 곱하기 10의 3승. 답은 라번이요. 답은 라번. 예. 요렇게 의학 더하고 요렇게 먼저 요렇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계산하고 그러면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위차라고 해서 무조건 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전위를 구할 때 이 점의 전위, 이 점의 전위를 다 더해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18번 해볼게요. 18번 보세요. 진공중의 반경 2cm인 도체구 A와 내외 반경이 4cm, 5cm인 도체구 B를 동심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얘는 동심구가 됩니다. 동심구. 맞죠? 동심구에서 V는 얼마 그랬어요? 보세요. 도체구 A의 전이에요. 요 A의 전이는 얼마냐? 앞에 됐죠? 4파 엡실론분의 Q예요. 얼마?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가 유도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똑같이 공기중으로 보고요. 진공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에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 Q가 얼마요?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승이죠.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지금 단위가 2cm, 4cm, 5cm입니다. 맞죠? 여기 우리 보통 쓰는 것은 MKS 단위라고 해서 미터, 킬로그램, 세컨을 써요. MKS 단위로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인데 여기에서 센티미터를 했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얼마요? 0.02 미터분의 1, 0.04 미터분의 1, 0.05 미터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따라서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81V가 됩니다. 81V.
예. 여기서 이거 동심구에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동심구에서 공식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유의하실 점, 길이가 미터가 아니고 센치로 나왔기 때문에 센치를 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18번. 19번 문제, 19번? 네, 19번 봅니다. 등전이면을 따라서 Q 쿨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이런, 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테그랄 이 dl은 뭐 A에서 B까지 뭐 했을 때 요거 뭐다? 0이라 그랬지, 0. 맞죠?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보존해서 우리가 보존장에서 등전이면을 따라서 Q 쿨롱 운반하는데 이런 0이다. 항상 0이다 라고 했습니다. 20번 전기력선 문제예요. 전기력선.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을 옳지 못한 것은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정전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부전화 마이너스에서 그치고, 나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만 존재한다?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답은 전기력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향하고, 랍은 저 단위전화에선 엡실론 분의 1개, 단위전화는 1클롱이네요. 1클롱이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1개가 됩니다.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답은 나번이고요. 21번 그림과 같은 등전이면이 존재하는 경우 전개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지금 20번 문제에서 보기 답은 있죠. 20번 문제에서 보기 답은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21번 문제 보시면 지금 20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0, 30. 전기력선은 뭐다?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 높은 데서 낮은 점, 이 방향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향한다? 답은 C방향이죠. C방향. 어중간하게 D방향, B방향 이런 건 아니고요. A방향 아니면 C방향인데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향하니까 C방향이 됩니다. C방향. 22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도체구 내부 공동의 중심에 점전화 Q가 있을 때 도체구의 외부로 발산되어 나오는 전기력선수는, 전기력선수 N은 뭐다? 우리가 전속선수는 Q클롱에서 Q개인데 전기력선수는 뭐다? 엡실론 분의 Q개입니다. 여기에서 공기 중이면 엡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된다.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23번 봅니다. 5쿨롱의 전하가 비호전 엡실론에서 5인 매질 내에 있다고 하면 이 전하에서 나온 전체 전기력 선수는 몇 개입니까? 다시 N은 엡실론 분의 Q인데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분의 Q예요. 맞죠? 전기량이 5입니다. 5. 엡실론 제로고 엡실론 S가 2.5. 얼마? 엡실론 제로 분의 2개가 됩니다. 엡실론 제로분의 2개. 답은 답원이에요. 답원. 야, 요건 어렵지 않죠? 22번, 23번 이런 것들은 거의 빵점 방지용 문제예요.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이 양심상 너무 어렵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춰라고 주는 거니까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24번 문제 할게요. 24번 보세요. 도체 표면의 전개 E는 EX, AX, EY, AY, EZ, AZ이고 도체 면과 법선 방향의 미소길 DL은 DX, AX, DY, AY, DZ, AZ일 때 성립되는 식은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요것을 전기력선의 방정식에서 EX분의 DX는 EY분의 DY는 EZ분의 DZ라고 했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것만 한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EY DX는 EX DY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곱해질 때 보세요. X, X, Y, Y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X, X, Y, Y 그러니까 여기에 뭐 Z나 이런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X 2개, Y 2개 혹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2에 Z입니다. 2에 Z고 D에 X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2에 X고 D에 Z가 되겠죠. X, X, Z, Z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뭐냐면 나번입니다. 나번. 잘 보시면
2의 y, d의 z예요. 그럼 2의 y, d의 z가 얼마? 2의 z에 d의 y겠죠. zz, yy 해서 답은 나번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시고, 뭐 그 자리에서 유도하고 뭐 다시 뭐 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도, 네, 요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론에서 그 적분을 해서 ln을 취해서 구했던 거 있죠.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전개 2는 보세요. x의 ax 마이너스 y의 ay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부호를 보라고 했죠. 부호.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xy는 k꼴입니다. xy는 k꼴. 지금 여기에서 6,2라 그랬죠. x가 6, y가 2입니다. x가 6, y는 2예요. 그럼 얼마? 얘는 6이고 2니까 얼마? 6 곱하기 2 하니까 k는 얼마요? xy는 12가 되죠. xy는 12가 됩니다. 6이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보통 y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y는 어떻게 돼요? x분의 1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은 답이 나번이에요. y는 x분의 12. FM대로 정식대로 해도 똑같은 거 나오는데 대부분 전기력의 방정식에서는 전개의 세기가 주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위가 주어지죠. 전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로 합니다. 이렇게 전위가 주어지면 전위를 미분을 해서 전개를 구한 다음에 부호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세세한 복잡한 과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계속해서 26번. 26번. 자유공간 중에서 P가 2, 마이너스 4, 5가 도체 면상에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도체가 이렇게 해도 도체 면상에 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전개 2가, 여기 전개 2가 3배 ax 마이너스 6배 ay 플러스 2배 az라고 해요. 일단 법선 성분 및 접선 성분입니다. 법선 성분 및 접선 성분인데 여기에서는 함정이 있어요. 보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체 면상이요. 도체 면상. 전기력선 성기를 할 때 우리가 전기력선은 전개는 뭐라고 했다? 무조건 표면에서는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수직을 법선이라 하고요. 수평을 접선이라 해서 접선. 전기력선 성기에 의해서 표면에서는 무조건 수직이고 법선, 즉 법선 성분만 존재하는 겁니다. 법선 성분만. 그럼 전개 얘가 있죠. 얘가 전부 법선 성분이라는 겁니다. 얘가 다 법선 성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이 법선 성분 n이라고 하면은 요거 다 법선 성분, 접선 성분 없습니다. 요거 얼마?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하면 그 값이 얼마냐면 7이에요. 7. 예. 법선 성분이고, 그럼 접선 성분 ET는 얼마냐? ET는 표면에서는 법선, 접선이 없어요. 수평선이 없습니다.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점 2, 마이너스 4,5 얘는 뭐다? 요거 시험에서 함정. 이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괜히 요거 혹시나 이거 풀었는데도 있죠. 요 놈 때는 찝찝해가지고 답을 섣불리 못 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했다가 야 이거 뭔가 이것이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막 해요. 나 답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 놈 때문에 고민하다가 시험 마지막에 있죠. 야 이거 아니다. 이거 혹시 반대로 해서 요것 때문에 반대로 해서 뭐 다른 값이 아닐까 해서 답 고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시험
치기 전에 그 시험 치고 나서 후기에 많이 올라오세요. 야, 답지 제출하기 전에 고쳤는 거 있죠. 그 고쳤는 거 때문에 틀렸다. 그 한 개 때문에 불합격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처음에 정한 답이 있죠. 그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괜히 아리송한 것들 때문에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안 고쳤을 때보다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뭐 그래서 많이 얘기하시죠. 직전에 고친 답은 안 된다. 직전에 답 고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함정인데 명확하게 아시면은 얘가 함정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함정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습이에요. 연습 많이 하시면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6번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나번. 27번 뭐예요? 유전율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의 유전체에서 나온 전하 Q에서 나온 전속선수는 Q라 그랬죠. 전속선수는 Q입니다. 따라서 답은 라번. 28번. 반지름의 도체구의 전하 Q코를 주었을 때 중심에서 Rm 떨어진 구밖의 전속 밀도는 얼마냐라고 합니다. 전속 밀도 D는 뭐예요? 전속 밀도 뭐다? 전속 전기량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라고 그랬죠. 9니까 면적이 뭐다? 9의 면적 4πr 제곱이에요. 따라서 4πr 제곱분의 Q가 된다. 기본적인 전속 밀도의 공식입니다. 9기 때문에 면적에 4πr 제곱을 대입한 거고요. 29번. 유전율이 10이에요. 요거 좀 혹시나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전율이 10이라는 것은 엡실론이 10입니다. 엡실론 제로는 공기 중이고요. 엡실론 R은 비유전율이에요. 유전율이 10이란 말은 엡실론이 1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5V/m인 전개내 5V/m 단위 보세요. 5V/m니까 얘는 전개죠. 맞죠? 전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면 전하 밀도가 뭐예요? 단위가 쿨롱/m 제곱입니다. 쿨롱/m 제곱의 단위를 쓰는 건 표면 전하 밀도, 면 전하 밀도와 전속 밀도 D가 되죠. 맞죠?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E. 그래서 10 곱하기 5는 50입니다. 50. D는 50. 30번입니다. 30번. 표면 전하 밀도 로에스가 0보다 커요. 표면 전하 밀도가 0보다 클 때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전속 밀도가 D는 보세요. 4AX 마이너스 5AY 플러스 2AZ 쿨롱/m 제곱이에요. 전속 밀도가 이렇습니다. 그때 로에스 면전의 밀도 쿨롱/m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보세요. 단위가 지금 똑같죠. 쿨롱/m 제곱, 쿨롱/m 제곱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B가 곧 로에스란 거죠. 전속 밀도가 면전의 밀도입니다. 따라서 로에스는 뭐다? 전속 밀도 그냥 크기예요.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합니다. 16 플러스 25, 41에서 하니까 루트에 45. 루트에 45는 루트에 9 곱하기 5. 루트 9는 3이죠? 3루트 5가 됩니다. 3루트 5.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계산기로 두드리면은 3루트 이렇게 뭐 착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계산 기종에 따라서 3루트 5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것을 계산한 값이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손으로 계산이 안 된다 싶으면은 루트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값하고 보기에 있는 가나다라 2루트 3, 2루트 3루트 3, 3루트 다 눌러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손으로 할 줄 아시면 손으로 하면 더 좋고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면은 다 계산기를 일일이 눌러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약 30번까지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